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토이쿠예요. 오늘은 지금까지 등장했던 청아의 떡밥들, 수많은 떡밥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던 청아의 정체, 그 정체에 대한 떡밥들 그리고 분석까지 한 번에 몰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해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우선 정말 예상과 다르게 첫 번째, 청아의 떡밥. 청아는 갑작스럽게 등장한 캐릭터가 아니다 라는 의심과 떡밥입니다. 사실 신비아파트 시즌2 새로운 핵심 멤버 리온, 레이몬드가 등장했을 때를 되짚어보면 별빛 초등학교에 전학가서 하리와 같은 반이 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자연스럽게 신비아파트 멤버에 합류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청아는 처음부터 하리 옆반에 있던 원래부터 별빛 초등학교 학생인 것처럼 등장합니다. 하리의 옆반일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전학 갔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별빛 초등학교 학생이었는지 여기까진 파악할 수 없지만, 남들과 다르게 조금 겁이 없고 호기심이 많은 성격을 가짐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진이가 귀신한테 공격당한 골목길, 거기서 죽은 거야. 아니, 일반인이면 솔직히 귀신 나왔을 때 절대로 지켜보지 않고 도망가거든요? 하지만 청아는 그걸 끝까지 해냅니다. 이래서 청아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그와 같은 상황을 갖게 된 대표적인 이유는 최초로 공개된 포스터에 나왔듯이 강린과 리온에게 찾아온 알 수 없는 변화와 새로운 존재의 등장으로, 새로운 존재? 청아를 사람도 아닌 새로운 존재라는 부분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리고 신비아파트 오프닝을 이어서 보시면 악의 알 수 없는 스마일, 너는 나를 비춰줘, 그리고 누구도 막을 수 없어 라고 대놓고 청아를 좀 악역처럼 표현하거든요. 이런 가사까지 나와버렸는데, 이쯤에서 청아의 정체를 조금 살짝 예상을 해본다면, 기도 테마사의 기도곤이 강림을 기도 테마사로 데려오는 임무를 너에게 맡기겠다 라면서 도개기도,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기도 테마사가 청아의 진짜 정체이며 강림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일부러 학교 생활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건 진짜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뻔한 예상이죠. 신비아파트는 대대로 핵심적인 스토리는 너무 뻔하게 흘려보내지 않거든요. 우리가 소녀 팬들 보고 얘네 사토령 아니야? 라고 수상한 의뢰 보는 내내 소녀 팬들의 정체에 대해서 속은 것처럼. 그리고 또 다른 청아에 대한 예상과 떡밥이 존재하는데, 과거 기도연의 동생이었던 동생 선은 사람들을 구해주다가 악기에게 세상을 등지고만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캐릭터였는데, 이 기도연의 동생 선이 청아로 다시 등장한 거 아니야? 라는 떡밥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건 너무 나이대가 어긋나고 맞지 않아서 절대로 동일 인물일 수가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렇게 공격당할 때가 어림잡아도 10살도 넘어 보이는데 청아로 환생했다는 거, 이거는 좀 나이대가 맞지 않아서 절대로 불가능한 것 같고,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건 기억을 잃은 채 실제로는 살아있었고 그게 청아다 라는 부분으로 예상해볼 수 있는데, 이것도 솔직히 좀 어거지 같은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전 절대로 아니다 라고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그런데 또 저를 혼란에 빠뜨린 건 기도연의 동생 선과 청아를 연기하는 성우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냈거든요. 아니 이거 뭐냐고. 그래서 기억을 잃고 실제로 살아난 기도연의 동생 선일 확률도 0%, 제로는 아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혼란스러워. 두 명의 캐릭터가 똑같은 성우일진 이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가족을 두고서 어떻게 그냥 가. 어서 내 손 잡아. 난 청아라고 해. 실은 보여줄 게 있는데 내가 틴트 하나를 주었거든. 목소리 똑같죠? 대박. 다음은 충옥이 편 청아의 떡밥 시작해볼게요. 최강님이 구하리를 학교 앞에서 기다리는 씬이 있었는데, 그 장면에서 청아가 최강님에게 알 수 없는 귓속말을 하고 최강님이 놀라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거든요. 알았어. 그럼 다음에 봐. 맞다.
있잖아, 강림아. 이 장면을 강림이와 하리의 연애씬 삼각관계 자체로 보기보단 둘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제가 예시로 몇 개 준비해봤거든요. 첫 번째 예시. 있잖아, 강림아. 나 사실 너네 형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그럴듯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 강림이가 놀라긴 했을 테지만 기다려! 하고 청아를 바로 멈춰 세웠을 것 같거든요. 형을 바로 찾아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예시. 있잖아, 강림아. 난 사실 너희 아버지가 보낸 사람이야. 이건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갑작스럽게 강림이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반인이 전혀 알 수 없는 귀도 테마사에 대한 언급을 한다면 강림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버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정답일까요? 자, 세 번째 예시도 갑니다. 지난번에 귀신으로부터 구해줘서 고마웠어. 이것도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원래 귀신들은 등장할 때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긴 하지만 그 귀신이 사라지거나 퇴치되면 일반인들은 모두 그에 대한 기억을 잃게 된다. 이런 신비학적 귀신에 관련된 설정이 있거든요. 이 장면처럼 말이죠. 전우난 불편하겠다. 어제 일은 기억 못하겠지? 귀신도 사라졌으니까 말이야. 앞선 장면처럼 일반인들은 절대 귀신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인지 모르게 추모기 끝나고 난 뒤 일반인들이 추모기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장면 굳이 한 번 더 추가로 장면에 넣기도 했으니까 충분히 의심스러울 만 하기도 하네요. 자, 하나만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너희 어머니 부탁으로 왔어. 곧 큰일이 벌어질 거야. 이것도 말이 되긴 합니다. 엄마의 요청으로 질병의 사신을 경고하러 왔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강림이를 강하게 키우기에 나름 패치를 동원해 강력한 훈련을 시켜왔던 강림 엄마 귀도류. 그녀가 예전 귀도 테마사였다는 점 여러분들 전부 아실 텐데 강림 엄마를 따르던 또 다른 동료 귀도 테마사를 탈퇴한 다른 테마사가 하나 더 있고 그게 청아라면 이런 부분도 의심해 볼 수 있을 그런 전기가 아닐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이 장면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예상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분명 저와 여러분들 댓글 중에 실제로 청아가 강림에게 했던 말 꼭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청아, 하리. 잠깐만, 이 기운은... 자, 이번에는 맨드레이크 편에서 펼쳐진 청아의 떡밥들 요거 여러분과 함께 이어서 몰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청아가 최강림에게 알 수 없는 귓속말을 한 이후로 최강림과 청아 둘이 따로 만나는 일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하리는 이 때문에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좀 답답하네요. 시즌 1 때부터 지금까지 둘 사이가 좀 많이 두터워졌다. 그리고 서로의 행동에 대해 의심하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최강림의 행동을 의심하는 하리. 그 행동을 야기했던 청아는 하리가 살고 있는 신비 아파트까지 허락 없이 찾아온 일까지 벌어져 버렸습니다. 스토리는 스포하지 않고 청아의 행동들만 쭉 따라서 살펴보면 마방진 구속이라는 일반이 보지 못할 주술을 사용하고 있는 최강림을 놀라지 않고 바라보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귀신의 기척을 정말 느끼기 어려운 맨드레이크 그 위치까지 알고 있다며 따라오라고 하는 청아. 도대체 어디 숨어 있는 건데? 따라와. 내가 알려줄 테니까. 뭐라고? 네가 어떻게... 올커니 드디어 잡았다. 이제 자신의 정체를 숨길 필요도 없겠다. 대놓고 주술까지 부리기 시작합니다. 퇴마사 확정이네요. 청아는 귀신의 정체를 신비나 금비만큼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 울음소리가 들리면 귀를 막아. 귀신한테 헐리기 싫으면 말이야. 청아가 퇴마사인 건 확정이고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추모기의 쿠키 영상 도개기도와 동일 인물인지 그 부분이 궁금해지긴 하는데 하리를 잡고 청아를 공격하는 맨드레이크의 모습에서 귀신은 청아의 범상치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한번 봤던 과거 요 장면이랑 비슷한 느낌도 들긴 하네요. 이제 그만 끝내줄게. 저건 뭐지? 가오선 설마? 이 두 장면은 아무래도 세상에서 귀신을 가장 많이 퇴치하고 그늘 전쟁에서 사신을 봉인시킨 귀도 테마사들, 그에 대한 공포가 귀신에게조차 남아있다는 부분이고, 청아는 앞선 도개기도가 정체인지 아닌지 이거는 확신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귀신조차 정말 두려워하는 귀도 테마사 소송은 맞다 라고까지 유추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신들은 그만큼 귀도 테마사를 정말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 하니까요. 구아리? 우리도 잠깐 얘기 좀 할까? 마지막으로 이젠 부활이계까지 본격적으로 속내를 드러내고자 하는 청아. 다음 이야기에선 확실히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이야기를 서로 나눌지 요거는 정확하지 않지만 저의 추측으로는 이렇게 앞으로 흘러갈 것 같네요. 구아리? 강림이는 나와 함께 기도연을 구하러 가기로 했어. 그러니 이만이죠. 자, 이어서 볼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 엄청난 떡밥이자 스포가 될 수 있는 확률도 있지만 혹은 그냥 말도 안 되는 토이쿠만의 뇌피셜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떠오른 생각 때문에 제작한 영상으로 재미로만, 단순히 재미로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바로 혹시 청아는 리온의 쌍둥이? 라는 주제부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 아무튼 한번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토이쿠. 네, 오늘의 주제는 청아의 정체, 저의 새로운 의견이자 가능성, 청아가 리온의 쌍둥이일 수도 있다 라는 떡밥입니다. 쌍둥이인데 머리색부터 너무 다르잖아요.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사실 이 부분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쌍둥이도 두 종류가 있거든요. 완전히 똑같이 생긴 일란성 쌍둥이, 그리고 외모, 성격, 머리색까지 전부 다 다른 이란성 쌍둥이. 리온과 청아가 이란성 쌍둥이면 일단 문제는 하나도 안 됩니다. 실제로도 이란성 쌍둥이가 일란성 쌍둥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토이쿠는 왜 청아를 리온의 여동생 혹은 누나 이런 쌍둥이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는가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 이에 대해서 하나씩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뇌피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리온과 청아는 눈동자부터 너무 완벽하게 똑같다. 진짜 똑같거든요? 내 말 그대로입니다. 리온과 청아는 눈동자 색이 너무 완벽히 똑같습니다. 그냥 우연히 겹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눈동자부터 눈매까지 너무나도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리온의 푸른 눈의 눈동자는 신비아파트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눈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영상으로 살펴보면 아이기스엔 오래전부터 전해져 오던 예언이 있었어. 언젠가 어두운 힘을 품은 파란 눈의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힘을 완성하게 되면 아이기스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거라고. 설마... 그래, 그 아이는 바로 나였어. 난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힘을 지니고 있었어. 그럴 수가. 언젠가 어두운 힘을 품은 파란 눈의 아이가 태어날 거라는 설정. 그리고 그 떡밥은 이번 신비아파트 시즌5 보스풀 제로에서 풀릴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신비아파트에서는 이 설정 때문인지 몰라도 파란색 눈동자, 요거는 웬만하면 쓰지 않았습니다. 아, 딱 한 명 더 있네요. 늑대인간 지훈이. 지훈이도 리온이랑 같은 파란색 눈을 가진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자세히 보면 눈매나 스타일이 리온이랑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고, 종족 자체가 인간이랑 늑대인간 완전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다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확인된 부분으로선 눈동자가 왜 굳이 푸른 눈의 눈동자 떡밥이 풀려야 되는 시즌5에 청아랑 리온이 매우 동일한 눈동자를 갖고 있는가 라는 떡밥, 이거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뇌피셜. 둘 다 외국에서 영향받은 캐릭터 같다 라는 뇌피셜. 사실 신비아파트 무대는 대한민국인데 도저히 이런 스타일의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리온이야 해외에서 전학을 왔다는 설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물을 먹고 자란 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아이기스 소속이기도 하고, 그런데 청아는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외국 무슨 고성에서나 입고 있을 듯한 옷을 입고 번듯하게 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리온과 청아가 만약 같은 외국에서 태어난 레이몬드 가문이라면, 이러면 또 그럴싸한 뇌피셜이 됩니다. 사실 이건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설정은 아니고 외전에서 나온 설정이긴 하지만, 리온의 아빠는 유럽, 영국으로 알려진 레이몬드 가문이라는 설정이 있고, 그 아빠는 거대한 성을 소유하고 있는 상류층 집안이라는 설정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온의 엄마는 한국인이다. 하지만 더 자세히는 알려진 부분이 거의 없다까지 알려진 설정이 있거든요. 그런 외국인 아빠와 한국인 엄마 사이에서 자란 리온. 하지만 학교를 다니기 전에 7살까지 한국에서 아이게스에게 스카웃되었다는 설정과 이후 신비아파트에 등장하기까지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다는 리온의 이 설정들의 부분들까지 고려했을 때, 만약 청아가 리온의 쌍둥이 동생이거나 누나라면 충분히 외국에서 자라온 청아가 한국에 있는 별빛 초등학교에 전학 와서 저런 옷을 입고 다니는 게 별 문제 없어 보인다 라는 뭐 그런 부분이 맞아 들어갈 수도 있게 됩니다. 솔직히 외국물 먹은 사람도 아닌데 혼자서만 저런 귀족이 입고 다닐만한 리본이 달린 프리스타일의 옷을 초등학교 5학년이 아무렇지도 않게 입고 다닌다? 이것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리온의 엄마 아빠, 그리고 가족 관계가 알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청아가 사실은 가족이고 외국에서 자라왔다면 이건 또 말이 달라지긴 하겠죠. 그리고 슬슬 리온의 가족 떡밥이 나올 때가 되긴 했어요. 안녕, 난 리온이야. 만나서 반갑다. 완전 꽃미남이잖아. 대박. 참나, 쟤는 뭔데 머리색이 저러냐? 외국인이야 뭐야? 너희들 새로운 친구한테 무슨 선생님 괜찮아요. 아버지가 외국인이셔. 그리고 어머니는 한국분이고. 물론 나도 한국 사람이야. 최강님에 이어 라이벌이 또 하나 늘었구나. 자, 이렇게 리온과 청아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뇌피셜과 간략한 이유 설명드렸는데, 그렇다면 왜 시즌5에서 청아가 리온이 있던 한국으로 건너왔는가 라는 뇌피셜 설정으로 의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리온은 강림이의 집안과 마찬가지로 테마사 집단, 강림이는 아버지가 최강의 테마사 귀도곤이고 엄마는 그의 핵심 멤버였던 귀도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전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강림과 테마사 집안 아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리온 역시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둠의 테마사 집단 혹은 어둠의 아이의 기운을 갖고 있는 레이몬드 가문의 일원이라는 뇌피셜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만약 그 레이몬드 가문은 태어날 때부터 어둠의 힘, 즉 클리프 카드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집안의 유전과 내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문에서 가장 사악한 힘을 가지고 태어난 리온, 그 리온의 힘이 붉은 눈의 저주를 받게 되면 지금 알려진 카인이라는 존재, 사악함의 결정체를 지니고 있는 어둠의 아이로
다시 태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해 엄마가 살고 있는 혹은 살았었던 한국으로 잠시 들어왔다면 이라는 떡밥과 네피셜, 청아는 이미 마법 또는 주술의 힘을 가지고 있거나 사용할 줄 아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리온과 가장 가까운 강림이와 하리, 이런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자, 그리고 그들의 능력을 시험하고자 일종의 테스트? 그런 이유로 한국의 별빛 초등학교에 전화 갔다? 이러면 이야기가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왜 청아가 그동안 아픈 척하고 강림이도 좋아했던 걸까요?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능력을 알아보고 도움을 받으러 왔다가 강림에게 의도치 않게 반했다 라는 등의 삼각관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 리온과 청아가 가족이라면 충분히 강림이와 하리가 어떤 사람이고 리온이 좋아하는 하리는 또 어떤 아이인지 이런 이야기를 미리 전해 들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피셜 또는 황당한 의심을 해보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긴 하지만, 다들 청아가 귀도 테마사 소속 혹은 도개기도 이런 게 아닌가 라는 의심만 해서 다른 시각으로 한번 저도 의심해 보았는데 재밌었는지 궁금하네요. 재밌다고 하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에 또 이런 상상 속의 뇌피셜 떡밥 특집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설마 진짜로 이게 진짜 스토리는 아니겠죠? 그러면 진짜 스포가 되는데